아이고 어지러워라.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뱅글뱅글 돌고 구토까지 하고. 야, 나 이러다 죽나 보다.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봤더니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 어지러움 바로 이석증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석증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석증을 감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어지러움이 유발이 된다. 그럼 이거는 오른쪽 귀에 이 이석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석에도 출근한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30초 만에 이석 정복하는 법.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앉는 거야. 그냥 옆으로 착. 이 정복수를 하시게 되면 바로 좋아져요. 이석 정복수를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어지러우신 분이라면 자, 채널 고정 가시죠. 실장님이 전에 이석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던데 진짜예요? 네. 근데 원장님도 그러셨다는데? 이전에 실장님이 갑작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세상이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어서 구급차를 불렀대. 그래가지고 실제로 구급차 타고 실려갔어요. 저도 이석증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개원 초기에 이석증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구급차를 안 타고 택시 타고 출근했어요. 택시를 타고 출근했다고? 네. 바로 이석 정복수를 제가 셀프로 하고 출근을 했거든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데 원장님이 네. 근데 이거 이석은요,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이 바로 제 머리를 깎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석을 정복할 수 있는지 이거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석이 있으시다면 당장 하시면 그 가라앉는 거 느끼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뜨끈뜨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본인이 어지러움 겪거나 혹은 이런 상황 어떻게 생길지 모르거든요. 주변에 가족,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 이석으로 고생한다면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그럼 곧바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셨다는데 이석증이 뭐예요? 제가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석이라는 게 귀 이자에다가 돌석자예요. 돌? 귀 안에 보면요, 돌이 들어있어요. 이게 석회로 된 돌이거든요. 자, 보이죠? 이게 뭐냐면 전정기관이라고 해서 평형을 잡는 기관이에요, 우리 몸에. 그래서 돌이 원래는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원래 위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끈끈이가 떨어져 가지고 얘가 어디로 가냐면 반고리관이라고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형태가 어떻게 생겨 있냐면 원형이 아니고 절반만 있는 원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반고리라고 부르는 거야. 세 개의 반고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반고리관이라고 하는 앞쪽에 있는 반고리관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수평 반고리관이라고 부르고, 밑에는 보면 후반고리관이라고 하는 세 개의 반고리관이 있는데, 요렇게 우리가 누워 있으면 요렇게 되거든요. 누워 있으면 여기서 돌이 있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원래 여기 놀고 있어야 될 애가 슈르륵 떨어져가지고 이 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쪽으로 누워서 자면은 돌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누워서 보통은 이제 후반고리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80%가 넘어요. 대부분 다 이 후반고리관 안으로 돌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석 겪으시는 분들 대다수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새벽에 자다가 눈을 떴는데 미친 듯이 어지러워서 왈칵 토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럼 돌멩이가 빠져나온 이유가 한쪽으로 누워져서 그런 거예요? 한쪽으로 누워 닿아서도 그렇고요. 여기가 원래는 끈끈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얘가 붙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접착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사실은 체력 고갈,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초기에 이제 개원을 하고 나서 한 몇 개월 만에 8kg가 빠졌어요.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뭐 신경 쓰고 그러느라고 8kg가 빠졌고, 그리고 이제 체력이 완전 바닥이 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면서 이석증이 온 거죠. 근데 다른 분들도 다 똑같아요. 이석증이 오시는 분들은 다 뭐냐면 갑작스럽게 너무 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질병 두 가지는 그 질병보다 질병이 오게 된 몸의 상태가 더 위험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대상포진하고 이석증 같은 경우는요, 질병 자체는 사실은 금방 치료가 돼요. 근데 이런 질병이 온 몸 상태가 훨씬 문제인 거예요. 제대로 못 자고 너무 축나게 이 뭐랄까 몸을 혹사시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요 후반고리관으로 쏙 들어가면 여기를 돌면서 어지러움을 유발을 합니다. 아, 거기가 균형이라고 했나 아까?
균형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균형 담당은. 아, 균형을 담당해서 그러면 어지럼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몹쓸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아야 될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원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축나는 건데 결국은 원인을 한 가지만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뭐냐면 내 이에 혈류 부족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전정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혈관이 잘 그 문제 없이 이 혈류를 잘 공급을 해가지고 혈액을 잘 영양도 공급해주고 여기서 생긴 노폐물을 잘 끌어내서 없애주면 사실은 얘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능 부전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류 순행 장애를 겪어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럼 혈류 순행 장애는 왜 겪느냐? 사실은 이 목 옆에 있잖아요. 이 근육들이 빡빡하게 굳는 거 하나.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무리하고 너무 몸을 축내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 내 이쪽으로 안쪽 귀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적어지는 거 하나.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안쪽을 혈액이 촉촉히 적셔주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한방에서는 혈류순환 문제가 많던데 이석증도 혈류순환 문제 때문에 온 거 맞아요? 맞아요. 뭐 혈행순환 장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요. 사실은 이거는 한의사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이시는 이 논문, 이게 사실은 외국 논문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 이석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혈류 초음파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석증이 있는 사람 중에 혈류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결론하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뭐냐면 왼쪽 이석이 있고 오른쪽 이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혈류 초음파를 해봤더니 실제로 혈류가 줄어 있는 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그쪽에 100% 전부 다 그 혈류가 줄어 있는 쪽에 이석이 발생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혈류순환 장애가 이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발생도 발생이지만 재발하시는 분들, 자꾸 재발하시는 분들은 이 혈류순환 자체가 줄어들어 있는 거, 혈행순환 장애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 이석으로 인해서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머리를 찍어보는 거예요. 맞아요. 실장님도 찍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찍어보시죠. 근데 결론은 또 거의 다 비슷해요. 뭐냐? 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석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얘가 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얘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어지러워요.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안 어지럽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양쪽 귀에 동시에 이게 돌이 떨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어지러워.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누워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정지하고 있으면요, 어지러움이 가라앉는다. 이석일 확률이 높네. 그리고 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쪽으로 획 옆으로 누웠더니, 혹은 고개를 앉은 상태에서 옆으로 획 떨어뜨렸더니 어지러움이 빙글, 나머지 반대쪽은 어지러움이 없어 라고 한다면 뇌질환이 아니고 이석증일 확률이 이만큼 높은 거예요. 거의 99.9%. 원장님, 그러면 이석증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집에서 30초 만에 하는 진단법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가시죠. 뇌 때문에 이게 어지러운 건지 안 어지러운 건지 지금 이석인지 아닌지 헷갈리신다면요, 이거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30초면 돼요. 뭐냐? 내가 이석에 의해서 어지러운 거는요, 움직일 때만 어지러워요. 말 그대로 동작을 할 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입니다. 오른쪽이 만약에 귀가 이석이 빠져가지고 어지럽다 그럼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다음에요, 뒤로 눕는데 고개가 떨궈지도록 누우셔야 돼요. 이렇게 고개가 떨궈지도록 누우시면은 여기서 어지러움이 유발이 된다. 그럼 이거는 오른쪽 귀에 이 이석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누울 때 주의점이 뭐냐면요, 그냥 서서히 눕는 게 아니고 확 누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중력에 의해서 이석이 쑥 내려오거든요. 대신 단점은 뭐냐면 이거 어지러움이 유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 다른 거 부딪힐 거 없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누우셔야 돼요. 토할 수도 있겠네요. 너무 토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요거를 유발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발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럼 원장님 해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정복수를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석을 정복해버릴게요. 원장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의사라서? 오죽하면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3번인가 4번인가 토하고 제가 이거를 직접 셀프로 했겠습니까? 근데 출근한 거 보면 아시죠?
출근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태는 안 좋아요. 자, 오른쪽 귀에 이석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인 상태에서 누우면 확 어지럽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됐을 때 어지럽다면 이게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얘가 요렇게 빠져나와서 요 방골이관 안으로 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다시 원 상태로 돌리는 방법이거든요. 요렇게 누워 있으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확 어지러워요. 그게 보통은 한 30초? 3, 40초 정도 되면은 확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어지러운 상태다. 그러면 조금 여기서 한 3, 40초 정도 혹은 1분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확 어지럽다가 그게 잦아들어요. 전부 다 후방골이관으로 슉 내려와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지러운데 반대쪽으로 누르라는 거죠, 원장님? 아니요. 지금 이제 오른쪽 귀에 이석이 빠졌을 때 이야기예요. 어지러운 쪽으로 누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귀가 어지러운 상태라고 하면 오른쪽을 옆으로 해가지고 뒤로 늘어뜨려가지고 누우면 처음에 확 어지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지러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면 그 이석이 전체적으로 쫘라락 모여가지고 딱 밑에 다 모였을 때 지금 어지러움이 딱 가라앉거든요. 조금 지나면. 이 상태에서 고개를요, 요렇게 돌리는데 이때 돌릴 때도요, 천천히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 왜 이 쥐불놀이 하듯이 획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이석이 같이 돌면서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돌려놓으면 다시 어지러움이 스르륵 와요. 이석이 움직이면서 스르르륵 어지럽다가 한 4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려주면 이 어지러움이 가라앉아요. 그 어지러움이 가라앉고 나면 다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턱을요 살짝 몸통 쪽으로 당기고 몸을 옆으로, 그쵸? 몸을 옆으로. 그리고 얼굴을 아니요 이 정도 몸을 옆으로 턱을 당기고, 그래서 시선이 바닥을 45도로 향하도록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어지러움이 생겨요. 근데 맨 처음에 이석이 빠졌던 오른쪽으로 누울 때 어지러움이 제일 심하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누우면 그 어지러움이 조금 줄어들지만 또 어지러움이 있고, 요 자세를 취하게 되면 또 나머지 이제 이석들이 빠지면서 어지러움이 조금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좀 덜하면서 어지러움이 딱 생겨요. 그러고 나서 어지러움이 가라앉고 나면 이 상태에서 곧바로 앉는 거예요. 앉으세요. 앉을 때도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앉는 거야. 그냥 옆으로 착. 이렇게요? 네. 이 상태로? 아니 고개는 안 돌려도 돼. 이 상태로. 자, 이 상태로 앉는 건데요. 여기 막 떠다닐 거 아닙니까? 방골이관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막 난리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얘들을 한꺼번에 이제 아까 오른쪽으로 딱 돌리면 얘들 촥 요 바닥에 다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돌리면서 얘들을 지금 요 상태로 딱 갖다 놓고 앉은 겁니다. 이렇게. 맞네.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이 상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들이 아직은 부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자리에 못 붙고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머리를 오른쪽 지금 귀에서 이석이 빠졌는데 머리를 오른쪽으로 기울이잖아요. 다시 빠져요. 그럼 어떻게 부착을 해야 돼? 그래서 부착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무실 때요. 일주일 정도는 사실은 반듯하게 눕거나 고개를 뒤로 늘어뜨리면 안 돼요. 일주일 정도. 그럼 어떻게 자야 되냐면 살살 누울 때 베개라든지, 지금 제가 베개가 없어서 그런데 이불을 약간 이렇게 웨지 형태로 괴가지고요. 한 30도 정도. 30도 정도. 위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하고 일주일 정도를 지내시는 겁니다. 근데 똑바로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석이 걸린 데랑 반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반대도 괜찮아요. 반대도 괜찮은데 옆으로 누워 자는 거 곤욕이거든요. 그래서 반듯하게 눕더라도 이렇게 각도를 주면 되고요. 중요한 건 자다가 이거를 나도 모르게 귀를 이렇게 했어. 목을 뒤로 떨어뜨렸어. 이러면 다시 빠져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원장님 혼자 정복수를 하시고 네. 택시 타고 출근했다면서요. 네. 그럼 다른 분들도 그렇게 택시 타고 출근해서 계속 집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독한 놈이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은 좀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아마 어지러우셔서 지금 실제로 이석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보면서 지금 아마 따라 해보시면 딱 앉는 순간 이 어지러움이 확 줄어들었네 느끼실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아직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석이 제 자리로 돌아가 있는 상태긴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머리를 많이 흔든다든지 혹은 움직이게 되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흩날리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원래 위치가 아닌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살 움직여야 되고요. 특히 제일 주의해야 될 거, 머리가 뒤로 떨어지면 이게 다시 빠져나와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주의하셔서 출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면으로 숙이거나 이런 건 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무실 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지내다 보면은 다시 또 살짝 빠져가지고 어지러울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정복수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건 뭐냐? 리셋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고리관 안에 있는 그 림프에게 그 석회들이 일부 녹아요. 그러면서 어지러움이 점점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렇게 정복수를 하시고 나면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게 낫지, 또 다시 막 메스꺼고 이거 견디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복수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 상태를 잘 유지하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원장님, 그러면 시장님이 너무 어지러워서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복수를 아셨으면은 치료하고 자가로 치료를 조금 하시고 병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혼자 걸어서?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이 정복수를 하시게 되면 바로 좋아져요. 바로 좋아지는데, 다만 문제는 이 이석이 들러붙은 상태는 아니고 약간은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 그 접착력이 약해진 스티커처럼 살짝 다시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서 체력을 보강해서 더 붙여야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체력 보강하고 다른 조치들을 취해가지고 얘들이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전념하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럼 심각하지 않으면은 좀 자가로도 가능하겠네요, 원장님처럼. 당연하죠. 지금 아마 셀프로 제 이야기를 듣고 이쪽 왼쪽으로 어지러워, 오른쪽으로 어지러워 하셔서 곧바로 안 어지러워 주신 분은 한번 댓글 달아주십시오.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곧바로 안 어지러워져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석증이 한 번에 확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은 조금 뭔가 살짝 어지러운 게 있어요? 전조 증상이 아니라 살짝 어지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강도에 따라 달라요. 뭐냐면 이석이 얼마나 뭉텅이로 많이 빠졌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더 많이 어지럽죠. 그래서 살짝 떨어지면은 살짝 어지러워요, 실제로. 그래서 대부분 재발하는 분들은 처음에 떨어진 양보단 적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약간 덜 어지러운 상태로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재발에 더 좋은 운동이 많을 텐데. 재발 안 하도록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이거는 이제 갑작스럽게 생겨서 문제가 됐을 때 응급조치인 것이고, 응급조치. 근데 응급조치 치고는 이거 진짜 살만합니다. 해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살만해요. 그래서 반드시 꼭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거 할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고, 미리 알아놔서 뭐 손해볼 건 없네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사물이 빙글빙글 도는데 이석증이 시각에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마치 시각처럼 느껴지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 보면, 이거 도는 거 보다가 옆에 보면은 물체가 도는 것 같잖아요. 혹은 놀이기구 같은 거 뱅글뱅글 도는 거 타고 내려오면은 내 주변이 도는 것 같잖아요. 시각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각의 문제는 아닌 거죠. 어지러워서 그런 거예요. 원장님, 아까 이석증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보약 먹었어요. 근데 그 보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방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어지러움, 이런 거에 쓰는 약들은 대부분 뭐냐면 혈류순환 자체를 돕고, 그리고 혈류순환 자체를 늘려주고, 이런 약들을 쓰는 게 내 몸의 보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석증 돌이 다시 가가지고 붙는 거예요? 그 혈류순환 자체가 개선이 되면 여기 기능 자체가 좀 좋아지죠.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혈행순환 개선제 줘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 치료술을 한 다음에 먹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먹어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일단은 제가 알려드린 정복술, 그거를 먼저 하세요. 정복술을 먼저 해서 원래 위치로 갖다 놓은 다음에, 그러고 얘가 붙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 자꾸 재발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혈류순환 자체가 줄어들어서 기능이 부전된 거니까 약물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스티커 같은 거 벽에 붙여놨다가 한번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떨어지죠. 맞아요. 이석도 마찬가지예요. 이석증의 이 재발률이요, 논문상으로 보면 약 50%래요.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이석을 재발해서 계속 겪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혈류순환 자체가 줄어들어서 얘가 계속 기능이 부전에 빠져가지고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혈류순환 자체를 좀 도와주는 이 치료들을 해야 되는 거죠. 목에 주변의 근육 긴장도를 낮춰주는 추날법이라든지 약침 치료 방법,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는 혈류순환 자체를 늘려주는 한약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석증을 앓고 계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평상시에 괜찮을 때도 꾸준히 해야 하는 이게 운동인지 그것도 궁금하시다고. 평상시 안 어지러우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자주 어지러우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석 적응 훈련, 재활 훈련이 있어요. 그 부분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원장님이 정말 잘 아실 것 같아요. 목 디스크 있는 사람도 이 운동을 해도 되는지. 그럼요. 당연하죠. 목 디스크에 이 정복술이 악영향을 줄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괜찮아요. 좀 움직여야 되는데 괜찮아요? 좀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 목 디스크 있다고 머리 안 감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 감고 뭐 이거 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 정도의 강도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덜 어지러워요. 근데 원장님, 이석증은 재발이 진짜 많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재발 방지법 좀 알려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재발 방지법 대표적인 거는요. 이 혈행순환 자체를 좋게 해주면 재발이 방지됩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궁금하시다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갑자기 어지러우셔서 당황스러우셨죠? 뇌에 문제가 생겼나 혹은 이거 정말 심각한 큰 병인가 걱정 많으셨을 텐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복술을 하시고 나면 아마 새로운 세상 만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이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에서 돌이 빠져나온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복술은 이 돌을 원래 위치로 옮기는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은 체력 고갈이라든지 이 뇌의 혈행순환 자체가 줄어들어서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사실은 재발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석이 오게 된 몸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석하고 뇌질환에 의한 어지러움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한쪽으로 돌려서 이 움직였을 때 어지러움이 유발이 된다. 그리고 양쪽성이 아니고 한쪽만 유독 그렇다. 그거 이석일 확률이 99%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뇌질환인가 아닌가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어지러우시다면 그 방향 잘 찾아서 정복술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본인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어지러움을 겪으신다면 오늘 방법 한번 잘 써보십시오. 정말로 큰 도움을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대 나만 믿어요. 어때요, 선생님? 웃기죠 뭐. 알았어. 자, 주변에 어지러우신 분들 있다면 이 영상 많이 공유하셔서 다들 어지러움 없는 세상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종 모양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 원장님 진짜 근데 궁금한 게 이석증을 앓고 있는데 어지러워가지고 토하고 있는데 출근을 왜 하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결석은 안 된다고 어려서부터 가르쳐가지고 사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학교에 지각이나 결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단하다. 아니 이석증 생겼을 때는 결석 좀 해도 됐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요. 저를 기다리는 환자분들을 생각해보면 결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원장님 여기서 교장 선생님이다. 교장 선생님 빠지면 안 되지. 선생님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장 환자분 없으면 못 살아. 하울님을 너무 사랑하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